근데 궁금한 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신 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백업은 항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근데 왜 백업 애저 서비스 그냥 KTT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베리타스랑 왜 같이 하실까? 왜 같이 하시지? 왜 시작하셨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 얘기 좀. 네. 이제 저희가 그 백업은 KT 클라우드에서도 백업이 있고 네이버에서도 백업 있고 다 백업이 있습니다. 백업이 있는데 기존의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백업들은 대부분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클라우드 내부의 고객들, KT 클라우드 기존의 서비스는 KT 클라우드 고객들 고객 바운더리에서만 그렇죠. 그래서만 제공하는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의 백업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외부에 있는 그 온프라미스 사용하시는 분이거나 그렇죠. 일반 기업은 클라우드 하나만 딱 쓰진 않거든요. 온프라미스에도 쓰시고 다른 클라우드와 같이 쓰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쓰시는데 그런 환경에서 백업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제품을 마침 베리타스에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고객은 판단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의 용량을 쓸 것인가. 그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전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백업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다양한 백업, 아까 저희는 그럼 기존에 백업이 없었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클라우드에서도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업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벤더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그 솔루션을 클라우드 위에 올려서 백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중소기업이 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트워크 환경도 알아야 되고 VM도 알아야 되고 스토리지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소프트웨어는 또 어떻게 깔아야 할 것이며 뭐 굉장히 힘들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의 용량을 얼마의 가격으로 할 것이냐만 결정하고 나면 그냥 에이전트 하나 딱 심으면은 끝나는 거죠. 백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제품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최소 몇 천만 원은 필요하죠. 물론 그냥 클라우드에 뭐 스토리지 하나 만들어서 백업을 하겠다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책도 없고요. 그렇죠. 본인이 지속적인 운영하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힘든 흔히 노가다가 필요한 그런 작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 에이전트만 심어놓으면 고민 안 해도 되죠. 그거를 적게는 뭐 몇만 원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 비용으로 그냥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뭐 많으면은 뭐 몇백만 원, 10년이어도 초기 투자 비용 이미 예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저희는 이제 또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2차 소산 백업인데요. 테이프 백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옛날에 했던 테이프 백업. 지금도 테이프 백업 많이 합니까? 궁금해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요즘 시대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테이프 백업이 그 발전 안 한 영역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아직도 테이프 백업을 하시면서 아직도 그 테이프 에러율도 좀 있거든요. 그 테이프를 넣고 백업을 해서 어딘가에 차를 타고 들고 가서 어디 원격지에 보관을 하는 그것도 매일같이 이런 절차를 진짜 아직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트워크 환경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몇 테라 수십 테라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하려고 하면은 당일은 백업은 보통 전일 밤 뭐 10시,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한 5시, 6시까지는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이 됐기 때문에 2차 백업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기존에
드렸던 그 테이프 기반의 백업을 하던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투스의 케이스고요. 역시도 여기도 이제 1차 원격 백업의 케이스고요. 이투스 뭐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이번에 교육회사. 교육회사이고요. 메타버스 뭐 최근에 교육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회사고요. 역시 저희 백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이제 서버도 좀 많습니다. 이제 많고 뭐 변경도 그렇죠. 많이 왜냐면 VOD 서비스 같은 걸 그렇죠. 많이 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백업을 해줌으로써 좀 안정적이고 뭐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그럼 있는. 여기 이투스나 아까 뭐 파워텔? 네, 파워텔 같은 경우는 기존은 1차 백업을 어떻게 온프레스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안 어떻게 파워텔은 온프라미스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고, 네. 신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아예 넘어온 정말 케이스고요. 그렇겠네. 좀 1차 백업 온프레스 하고 있다가 이제 네. 단종되거나 이제 엔드 오브 서비스 될 때 그렇죠. 그때 뭔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특히나 기업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렇죠.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아주 편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투스는 이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저희가 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모빌리티 서비스 뭐예요? 일단 이게 뭐 하는 건데? 그 모빌리티 서비스 네. 혹시 아시는 분들은 AWS의 스노볼이라는 서비스가 스노볼. 있어요. 예, 그거 뭐 실제 트럭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데이터 레이크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온라인이 아니라 그런 걸로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담아가지고 뭐 실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박스처럼 생긴 컴퓨팅 서버 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다 이제 데이터 넣어서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역시 이런 정도 크기의 서버를 그럼 베리타스 제공하는 거예요? 네. 넷백업? 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그 장비 그대로. 어플라이언스도 거기서 또 위력을 발휘하네? 그래서 그 장비, 그쵸. 어플라이언스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복잡하겠죠. 그 장비 그대로 들고 가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저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올리는 이런 과정인데, 초기 백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한 뭐 몇십 테라다. 그러면은 몇십 테라면 아마 일주일이 훨씬 넘게 네트워크로 전송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 백업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엄청 많이 들죠. 네. 비용만 해도 몇백? 몇백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근데 비용도 그렇지만은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합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시나 끊기면은 그렇죠.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장비를 들고 가서 바로 이제 그렇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땅들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저희가 저 작업을 했었을 때 초기 데이터 기준으로 한 150테라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거를 옮기는 시간이 내려받고 이전에서 올리고 싱크 맞추고 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저희 아시는 분들한테 이거 얼마 걸려면 1000년 걸린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감을 못 가져요. 네네네. 그럼 1000년이 저 친구가 얘기하는 1000년이 한 달을 얘기하나 일주일을 얘기하나 뭐 이러는데 진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이 뭐예요? 아예 고려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빌리티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절약, 돈 절약. 그리고 이런 것들 함으로써 네트워크 원격 백업을 이용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을 해결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베리타스를 같이 했었던 이유인데요. 이건 다 KT 입장에서는 차량 같은 거 이런 거 다 체크해 보신 거죠? 그렇죠. 해보신 거죠? 다. 첫 번째는 이제 중복 제거라는 기술인데 사실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중복 제거, 에어, 그 다음에 어플라이언스 뒤에 가서 또 몇 가지가 아주 핵심 기술입니다. 중복 제거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어느 한 곳에 데이터가 뭐 이래서 뭐 1테라가 있다. 라고 하면 그 1테라는 온전한 1테라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섞여 있고 그것들이 중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전송될 때 그런 중복 제거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많게는 제 경험상 네. 저희가 구축했던 경험상 80% 정도는 중복 제거가 됩니다. 실제로 전송되는 게 20%면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중복 제거라는 기술은 초기 백업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2차, 3차 오늘 백업하고 내일 백업하고 모레 백업할 때도 기존처럼 전체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크리멘탈 하면 된 거죠. 인크리멘탈인데 인크리멘탈 안에서도 또 중복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첫날 1테라, 두 번째 날 인크리멘탈 100기가 있지만은 실제 100기가 전송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수십 기가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몇 테라짜리의 백업 데이터를 운영을 하지만 전송되는 거는 몇십 기가로 전송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싸게 전송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네.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제거 기술. 그런데 그 중복 제거 기술이 카탈로그라는 기반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백업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제거 기술. 자, 근데 궁금한 게 우리 류 부장님께 물어볼게요. 그 중복 제거 기술이라는 건 옛날부터 나온 지부터 10년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베리타스 중복 제거, 다른 중복 제거 뭐 다른 게 뭐 특별히 있나요? 어떤? 사실 사실 오늘 이제 이 장표에 이제 담겨 있는 기능들이 사실 말씀 주셨지만 저희 베리타스가 반대로 점수를 많이 해요. 그 원백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많이 땄던 그런 기능들이에요. 아, 사실, 네. 근데 다른 이제 문의 주셨던 중복 제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 항목에도 이제 어플라이언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 제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스랑 타겟이라는 두 가지 패턴의 이제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느 타 이제 BYO 이제 백업 인프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소스 또는 타겟만 이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업이 되는데 구조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뭐 단순히 폴리시단에서 체크 체크 해제를 통해서 이제 뭐 소스 및 타겟 중복 제거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의 운영상의 그런 편의성이 상당히 이제 극대화된 그런 차별성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중복 제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전송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라는 기술입니다. 에어라는 기술은 저희가 그 2차 백업을 하는데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1차 백업한 서버가 있고요. 그 서버와 저희 쪽에 구성되어 있는 저희 이제 원 백업 서버가 있는데 이 둘 간에 자동 동기화를 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얘기했던 중복 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은 1차 백업을 해놨던 것들을 2차 백업 쪽에 동기화 시켜준다. 아까 테이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기능을 저희가 이 에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테이프로 하고 뭐 몇 시간 하고 뭐 이런 것들 없이 바로 이제 정책만 걸어놓으면은 바로 동기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산이라고 하셨구나. 예. 그래서 저기 이제 뭐 에어 그러니까 이제 오토 이미지 리플리케이션이잖아요. 자동 복제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플라이언스인데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장비를 저렇게 제공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베리타스가 유일하고요. 어플라이언스로 했었을 때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별도 운영해야 될 뭐 이런 것들도 없고 그냥 바로 장비 갖다 놓고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예. 뭐 그런 점들. 보안 면에서도 좋은 게. 그럼요. 이제 보안 쪽감이 그렇죠. 보안 쪽감이 이제 오른쪽에 데이터 보호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뭐 랜섬웨어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그 어플라이언스 안에서 제공되어 있는 실행 파일 명령어들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명령어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 말은 외부에서 들어온 명령어가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랜섬웨어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까 중복 제거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변동에 대한 추적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그 랜섬웨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대역폭 조절이 가능합니다. 베리타스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고객사별로 고객사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QoS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데이터량이 많은 한 고객이 데이터 전체를 점유해 버리면은 나머지 고객들은 네트워크를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A 고객에게 20테라, B 고객에게 20메가, B 고객에게 20메가, C 고객은 많이 쓰니까는 뭐 100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부여를 해주면은 그 고객에게 필요한 시간 동안 골고루 자원이 배분되면서 네트워크 백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한 고객이 예를 들어서 야간 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를 다 점유해 버린다. 그러면 이게 네네.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QoS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네. 포인트들이고요. 예, 나머지 뭐 엑셀레이터나 뭐 가비지 컬렉션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포인트 잡은 것들은 아까 했던 에어, 네. 그 다음에 중복 제거, 제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QoS 이게 가장 큰 의사결정 포인트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